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은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게끔 제작이 되었어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 기능이 생겼는데 일반 회원분들은 이제 순수하게 저희 성산개미TV 후원해 주실 분들이고요. 실버 회원분들부터는 광고가 없이 바로 이제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이 가능해요. 특히 이제 골드 회원분하고 VIP 분들은 오전에 이제 장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중요한 종목이라든가 오늘 상승 예상되는 종목을 아침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특히 VIP 회원분들은 매수 종목이나 제가 매수한 종목들을 다양하게 좀 더 신경을 쓰고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서로 이제 깊이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크게 아마 도움이 되실 듯 싶어요. 그래서 이제 VIP나 골드분들, 특히 VIP 분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종목들이 있으면 영상 제작을 따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영진약품하고 텔레필드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 상담 종목인데요. 자, 요새 제약주가 조금 하락세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정권에 있는데 이제 조정이 거의 다 되지도 않나 싶습니다. 영진약품을 보면 사실 주봉에 이제 월봉에 이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일봉은 이제 상승했다 하락을 이제 쉽게 반복하지만 월봉은 한마디로 이제 월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자, 이 친구가 언제 대량 거래가 있었냐면 16년도 4월 달에 막강한 대량 거래량으로 1,200원대 하던 주식을 10배 가까이 19,000원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해놨죠. 그러니까 쭉 하향의 길을 걷다가 월봉에서 19년도 7월 달을 기준으로 투 바닥을 찍게 됩니다. 투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시연될 때 또는 거래량이 살아날 때가 중요한데 최초의 거래량이 살아나는 중요한 시점은 이때였어요. 즉 20년도 7월 달 앞에 있는 거래량을 압도적으로 딱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는 신호를 주었죠. 자, 올라간다는 신호를 주었을 때 이 친구가 15년도 1월 달부터 16년도 8월 달까지 급상승을 했다 떨어지면서 중요한 5개월 선의 변곡점이 생겨요. 즉 5개월 동안 평균 가격, 5개월 동안 종가를 나누기 5를 해서 선을 그려놓은 5개월 선,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게 산 같은, 봉우리 같은 변곡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변곡점이 이 친구가 첫 번째로 가야 될 목표가예요. 따라서 이 시기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5개월 선의 가격이 10,000원이고, 이때 중간쯤에 잡으셨으면 아마 6,000원대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안 돼도 7, 80% 이렇게 수익권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약주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 친구가 바로 이 벽 딱 찍었어요. 이 고점을. 자, 정확하게 찍고 찍을 자리 맞고 떨어질 자리 맞고 떨어졌죠. 이 친구가 여기서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선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중요한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새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딱 종가가 끝나고 다시 돌아 나갔다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여기를 딱 맞고 다음 달에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즉 아직 갈망이 없는 거죠. 근데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알티 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5개월 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매물대마다 떨어졌고 지금 10개월 선까지 떨어져 있죠. 이 변화의 패턴을 주봉에서 보시면 주봉에서 주식이 큰 상승을 보였다가 최초의 위험한 신호는 5주선의 이탈을 봐요. 즉 중기 추세에 있어서 5주선의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아마 제가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5주선 이탈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 되고 10주선까지 이탈하면 더 위험해지는데 여기서 그나마 황금주선을 안 깨고 잘 돌아나가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격이 모이면서 떨어졌죠. 이 이격이 모인 상태에 떨어지면 제가 그때 요렇게 60주선이나 전 변곡점 지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주식이 언제까지만은 상승하지 않듯이 또 언제까지만은 떨어지지 않아요. 월봉에서 보통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0개월 선이에요. 자,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갖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자리, 이때 형성된 변곡점이 18년도 12월 달에 생겼는데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거래량들이 터졌죠. 이 강력한 거래량들이 이 자리를 뚫어주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친구가 정말로 안 좋거나 회사에 뭔 일이 있거나 진짜 안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무너지면 또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받쳐주는 한 이 친구는 거의 조정이 끝에 왔다고 보는 거죠. 즉 지금은 이제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 요번 달에 요 근처에서만 잘 끝나고 다음 달에 만약에 10개월선 위에서 출발하거나 주봉에서 이게 이 저점을 찍고 다음 주에 양봉으로 돌아 나가 준다면 이 친구는 월봉 10개월선을 조정을 끝을 거치고 돌아 나가는 형태가 되죠.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이 있어요.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지지선에 갖는 의미가 이렇게 잔잔하던 거래, 즉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 거래량이 없던 이 거래를 대량 거래를 함께 싣고서 빵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큰 상승이 있었고 가격 조정하고 이제 기간 조정이 있는 건데 드디어 완바닥, 투바닥 때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주식이 돌아 나가게 되면 5개월선 안짝 돌파할 때고 또 황금일선도 돌파해야 되고 갈 길은 멀어요. 또 꼬리 달고 이런 자리들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 정도 매물대가 소화가 끝나서 이 자리 첫 번째 월일봉에서 12월 23일 날 생겼던 고점에 갔다가 떨어진 이 변곡점인 가격이 8,400원대예요. 이 자리를 돌파해서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면 다시 한번 11,0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선 월봉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일단 이번 달에 10개월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가줘야 되고요. 요 근처에서 끝나줘야 되고 다시 한번 5개월 돌파 이 시도가 필요하고요. 주봉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돌아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황금주선을 돌파 안착해주고 다시 돌아 나가서 주봉의 첫 번째 변곡점인 9,300원, 9,200원대랑 맞고 떨어질 거예요. 꼬리 달고 떨어지게 이렇게 쫙 쌌다가 꼬리 달고 떨어지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하면서 이쁘게 이제 이런 데 안착이 되면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지금은 거의 조정의 끝이라 지금 매도할 리는 없고요. 이 주식 여기 자리를 깨버리면 정말 위험하긴 하지만 깨기 힘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안 깨면 홀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텔레필드예요. 텔레필드를 보시면 일단은 거래량이 상당히 미비하죠. 보통 6만 주, 10만 주가 안 돼요. 3만 주, 3만 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내가 많은 물량을 샀을 때 이 물량을 팔기가 힘들어요. 보통 몇 천만 원 하신 분이라면 한 세네 호가, 네다섯 호가를 내가 떨어뜨려야 되는 한번 진입하면 매도가 어려운 이렇게 될 정도로 소외주이면서 또는 그 거래량이 없는 그런 주식인 거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월봉에서 아직은 바닥에 있어요. 다중바닥을 그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의 저가 이때를 비롯해서 아직 크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아직도 월봉은 역별인 상태인 거죠. 정별이 아니죠. 자, 그렇지만 이제 바닥을 딛고 이렇게 5개월선을 뚫어주고 황금계열선까지 뚫어줬어요. 그러면서 아주 거래량이 없던 이런 잔잔한 주식이 일봉에서 보시면 드디어 요새 20만 주, 그 9만 주짜리 조정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100만 주 가까이 터지는 이 100만 주 거래량이 대단한 거죠. 물론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터진 게 아니죠. 보통 거래량이 6만 주, 3만 주 이랬던 터진 그 주식이 이렇게 앞에 있는 거래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고 일봉에서 다중바닥을 그리던 이 변곡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추후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급상승 엄청 크게 나오면 이제 못 잡죠, 그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대응을 할 때는 이제 대응법을 가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1차 저항선이 다 여기에요. 첫 번째 주식이 이제 꾸준히 하향을 했죠. 이렇게 보면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는데 20년도 8월 달부터 20년도 11월 달까지 차례간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을 계속한 게 아니고 하락했다가 이렇게 보시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떨어졌죠. 그러면서 칸칸이 계단식으로다가 이렇게 중요한 저항선과 지지선이 생겼어요. 이렇게가 되죠. 따라서 이 친구는 이 계단을 착착착 밟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저항선이 여기가 있는데 이 자리가 되죠. 여기가 언제냐면 10월 8일 날 10월 달에 고점이 형성되고 다시 떨어진 자리예요. 이 자리가 되죠. 이 자리를 정확히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이 지선까지 온 거죠. 자, 지선까지 왔으니까 다시 이 친구는 여기서 또 한번 뚫으려고 할 거예요. 밑에서 사서 이렇게 이 구간을 반복을 하면서 이 자리를 크게 뚫어주고 이 자리, 즉 20년도 10월 8일 날 형성된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 가격 밑에는 빠이빠이가 돼요. 나 밑으로 안 가면 안 될까 하고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봉에서 추세가 우하향으로 길게 있고 또 옆으로 갔다가 이제 드디어 우상향으로 틀고 있죠. 자, 추세는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날 때 거래량이 필요한데 엄청난 거래량 아니지만 조금씩 들어오곤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어째 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시간적인 문제는 있어요. 즉 언제 갈지 모르죠. 바로 막 급상승 간다거나 상한가 간다거나 이런 걸 모릅니다. 이런 걸 알면 전세상 갖다 예사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보면 일단 위에 있는 매물대인 4,200원대 여기까지는 한번 슈팅으로 갔다 오든가 어떤 식으로든 한번 갔다 올 수는 있어요. 이 자리를 일봉으로 끌고 오면 자 4,200원대를 가볼게요. 이 자리가 되죠. 즉 9월 10일 날 형성된 고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서 중요한 전고점이자 변곡점의 위치이기도 하죠. 4,200원만 가도 수익률이 꽤 되죠. 자, 이 친구가 음봉으로 다시 떨어져서 이 자리를 다시 이제 온다면 한 번쯤 매수해 놓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여기 못 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을 갖추고 떨어지면 저 자리까지는 한두 번 가락률이 높아요. 이 거래량이 실릴 때 이 다중바닥을 이렇게 뚫은 거래량이 실릴 때 반드시 압도적인 거래량이 필요한데 이게 압도적인 거래량이 생겼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어도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돌파하지 못하면 전고점 뚫긴 힘든데 이렇게 잔잔하던 거래량을 압도적인 거래량 딱 눈으로 봐도 굉장히 크죠. 이렇게 돼버리면 누군가 물량이 밑에서 들어왔다고 보고 이 근처에서 차근차근 모아놓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크게 손절의 의미도 없는 게 원체월봉 바닥이에요. 그냥 들고 가시면 추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재물을 좀 봐야 되겠죠. 아무리 월봉 바닥이라도 재무가 너무 안 좋으면 상장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도 하죠. 자, 유보율이 400%에 부채비율 140% 아주 나쁜 편 아니고요. 적자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관정송 장비를 영국 개발처조 판매하고 있죠. 자, 어쨌거나 차트상으로는 월봉 바닥에 나빠 보이지 않고 이제 변화가 시작된 주식이니까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통신 장비 쪽이 앞으로 올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5G 시대죠. 자, 이상 영진약품하고 텔레필드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